이번 주 JC 논문은 큰이어림 랩에서 2021년에 뉴로바이올로지 오브 에이징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먼저 논문 제목에 나와 있는 헤드 스캐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드 스캐닝은 탐색적 행동이라고 부르는 행동 중에 하나이며 톨만이 헤드 스캐닝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스캐닝 비앱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 VT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VT는 코그니티브 맵 티어리의 덕트린 오브 빌딩 업 오브 맵스라고 서술하고 있고 이것이 나타나는 바는 이런 행동에서 쥐는 적극적으로 이 스티뮬리를 선택하고 비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키퍼와 네델은 히포캠퍼스 인 코그니티브 맵이라는 책의 그 익스플로레이션한 챕터에서 이런 탐색적 행동 동안에 히포캠퍼스가 코그니티브 맵을 형성한다고 말하고 있고 히포캠퍼스 없이는 이런 탐색적 행동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탐색적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이 행동들을 구분하고 정량화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비교적 과거에는 탐색적 행동들의 종류, 예를 들어 스캐닝, 휘스커나 코를 오브젝트에 가져다 대거나 스니핑하거나 또는 리어링하는 등의 이 각각의 행동들을 정량화하고 구분하기보다는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는 포워드 로코모션들의 사이사이의 스탑 듀레이션을 측정하여 비교한 연구가 많았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아랫줄을 보시면 이 아래 그림에서 저 원이 이 스탑 포지션 쥐가 로코모션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스탑한 그 포지션을 나타내고 그 원의 크기가 그 스탑 듀레이션을 나타낸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은 비교적 최근 논문으로 같은 큰이어림 랩에서 2014년에 나온 논문으로 뒤에서 설명할 더블 로테이션 프로토콜과 같은 패러다임인데 쥐의 이제 머리 위에 LED를 임플란트를 해서 쥐의 머리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쥐가 이제 트랙에서 움직이는 속도, 이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쥐가 트랙에서 움직이는 속도와 트랙에서 머리가 얼마나 멀어지는지를 측정해서 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헤드 스캐닝 이벤트를 정의를 했고 이번 실험에서도 같은 패러다임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에이지드렛을 모리스 워터메이즈에서의 퍼포먼스의 수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영렛과 단순히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 에이지드렛은 학습에 확실한 데피시를 보였습니다. 제 오른쪽 그래프는 0G와 미드레이지드 G, 에이지드 G 총 3그룹으로 G를 나눠서 모리스 워터메이즈 태스크의 프로브 트라이얼, 즉 G가 충분히 학습한 뒤에 플랫폼을 바닥으로 내려서 G가 해당 위치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트라이얼로 이 그래프에서 X축은 프로브 트라이얼의 각 날짜를 말하며 Y축은 해당 프로브 트라이얼의 몇 %의 렛이 크라이테리온을 넘었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검은색 바 그래프가 어린 쥐들을 보여주고 이 3일차 프로브 트라이얼에서 이 보시면 5% 이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크라이테리온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이 든 쥐가 학습의 데피시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또 같은 연구실에서 같은 실험으로 0렛과 에이지드렛의 헤드 스캐닝 횟수와 그 레이트가 이 G의 어떤 0과 에이지드에 따라서 다르지 않고 비슷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두 번째 그래프에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요 X축은 총 4가지 구분이 있는데 이 앞에 Y가 0 그리고 뒤에 AU가 aged, unimpaired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지만 태스크 퍼포먼스에 문제가 없는 G들을 말하는 뜻하며 이 뒤에 NC와 DR은 뒤에서 설명할 더블 로테이션 프로토콜에서 비주얼 큐가 즉 환경이 변화된 환경의 여부를 DR로 표시했습니다. 이 NC는 노 체인지를 뜻하며 요 DR이 이 환경이 변화했다는 뜻입니다. Y축은 이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 스캐닝 행동이 기본 환경에서 보인 그 스캔의 베이스라인에서 몇 %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여기 이 그래프에서 짚고 넘어갈 점은 이 0그룹과 aged unimpaired 그룹에서 이제 Q가 회전한 이 두 번째 검은색 바와 네 번째 보라색 바 그래프에서 어린쥐와 늙은쥐의 구분 없이
헤드 스캐닝 비헤이비어가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 에이지드 임페어드지 에이지드지만 그 태스크에 에이지드지만 태스크에 문제가 있는 에이지드 임페어드주의 헤드 스캐닝을 측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어린 쥐들과 태스크의 데피시트에 따른 에이지드렛의 에이지드 언임페어드 그리고 에이지드 임페어드렛의 두 그룹으로 나눠서 총 3그룹의 헤드 스캐닝을 측정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가설은 에이지드 임페어드렛의 주변 환경에 대한 어텐션의 감소가 스캐닝 행동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탐색적 행동의 감소가 모리스 워터 메이지에서 보였던 스페셜 태스크에 대한 데피시트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소드입니다. 이 실험은 2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먼저 첫 번째 실험은 러닝 인덱스를 특정하기 위한 모리스 워터 메이지의 태스크입니다. 러닝 인덱스를 먼저 설명하기 위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먼저 백그라운드에서 설명드렸던 워터 메이지 태스크의 프로브 트라이얼 그림입니다. 왼쪽 A는 해마에 손상이 없는 쥐이며 B는 해마에 손상이 있는 쥐입니다. 해마가 손상되지 않은 A는 플랫폼이 위치했던 곳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경향을 보이며 B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위치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경향의 정도를 프록시미티로 정량하여 러닝 인덱스로 계산하였습니다. 아래 2번 피규어를 보시면 우선 왼쪽 A 그래프의 X축은 일반적인 모리스 워터 메이지 태스크의 각 트라이얼의 진행을 나타내고 Y축은 쥐가 플랫폼을 찾을 때까지 걸린 거리를 누적한 값을 나타냅니다. 이 값이 작을수록 퍼포먼스가 좋은 것이며 0렛 그룹이 에이지드 렛 그룹보다 더 빠르게 학습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B 그래프에서 X축은 0그룹과 에이지드 그룹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Y축은 러닝 인덱스입니다. 이 값은 프록시미티로 값이 낮을수록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 점선 240을 기준으로 이 이상을 에이지드 임페어드, 이하를 에이지드 언임페어드로 나눠서 구분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헤드 스캐닝 비헤이비어를 측정하기 위한 더블 로테이션 프로토콜입니다. 먼저 피겨 1의 A의 첫 번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쪽 원은 그림처럼 총 4개의 구분된 텍스처로 구성되어 있고 바깥 검은 원은 커튼으로 총 6개의 서로 다른 큐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험 진행은 그림처럼 총 5개의 세션이 하루에 진행되며 STD, 즉 스탠다드 세션은 그림과 같이 큐가 위치하고 이 두 번째 180도 이 미스매치 세션은 바깥 원과 안쪽 원이 각각 90도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서 총 180도의 스탠다드 큐와 미스매치를 발생시킨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90도 미스매치는 각각 45도씩 반대로 회전한 결과입니다. 아래 B그래프의 가운데 숫자는 각 세션 안에서 한 바퀴를 회전하는 것을 랩으로 카운트한 숫자이며 이 검은 선은 쥐의 트래젝토리, 보라색 선이 이 헤드 스캐닝 이벤트로 특정한 순간의 헤드 포지션입니다. 헤드 스캐닝 이벤트의 기준은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두 번째 트랙을 보시면 그 앵글 벨로시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앵글 벨로시티가 초당 10도 이하로 유지되며 시간은 정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400ms 이상의 시간 동안 이 세 번째 그림에서 머리의 위치가 이 트랙의 중심에서 2.5cm 이상 벗어나는 경우를 특정한 것을 헤드 스캐닝 이벤트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결과로 스캔 듀레이션입니다. 두 그래프의 위아래에는 각각 데이 1과 데이 2를 나타내며 이 X축은 앞서 설명한 5개의 세션을, Y축은 각 세션별 그룹별 스캔 이벤트의 듀레이션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 데이 2에서는 세션별 그룹별 그 시그니피컨트가 없었는데 이제 단 데이 1에서 네 번째 세션과 다섯 번째 세션에서 YG 그룹과 AU, 그 YG 그룹과 AI 그룹이 각각 시그니피컨트 인터랙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오버가 아닌 그냥 눈으로 이제 그래프의 경향을 봤을 때 YG는 계속해서 듀레이션이 유지되는 반면 AIG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데이 1과 데이 2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AI 또는 AU 그룹의 쥐들이 단순히 큐들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실험이 지속되면서 에이지드 쥐들이 더 쉽게 피로해져서 헤드 무브먼트가 느려진 것인지, 또는 그냥 나이 든 동물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반영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추가적으로 스캔 듀레이션과 스캐닝에 소요된 시간은 전체적인 그룹별 차이는 없었으며 스캐닝 매그니튜드도 차이가 없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결과로 스캔 레이트에 대한 비교입니다. 이번 피규어 5의 Y축은 스캔 레이트로 세션별 전체 스캔 횟수를 세션이 진행된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스캔 레이트의 경우 전반적으로 YG에 비해 AI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AI에서 주변 AIG들이 주변 환경 정보를 샘플링하는 스캐닝 행동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세 번째 결과는 이번 실험의 가장 중요한 결과인 스캐닝과 러닝 인덱스와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A 그래프의 윗줄을 먼저 보시면 모두 X축은 이전 모리스 오토메이지 태스크에서 측정한 러닝 인덱스로 AU 그룹이 AI 그룹보다 낮은 숫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Y축은 스캐닝 레이트를 보여줍니다. 이 왼쪽은 5개의 세션 중에서 첫 세션에 코릴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오른쪽은 더블 로테이션 프로토콜에서 그 안쪽 텍스처와 바깥 큐즈를 각각 90도씩 회전시킨 180도 미스매치 세션의 코릴레이션입니다. 두 그래프 모두 확실한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보여주며, 이것은 스캐닝 레이트가 높을수록 러닝 인덱스가 낮다는 것, 즉 스페셜 태스크 퍼포먼스가 좋음을 의미합니다. 아래 B 그래프는 이 러닝 인덱스 대신 워터메이지 태스크에서 수면 위에 보이는 플랫폼으로 찾아가는 태스크에서 그 레이턴시를 넣어서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스탠다드 세션과 미스매치 세션 모두 코릴레이션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이 비저블 플랫폼의 레이턴시는 이 쥐들이 개별적인 이슈, 어떤 시각이나 운동의 문제로 어떤 태스크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익스페리멘탈 밸리디티로 클라겟 아래 리뷰 논문의 한 부분에 있는 뉴로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 오브 익스플로러터리 비헤이비어라는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탐색적 행동들의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메커니즘, 이런 행동과 해마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뉴럴 베이시스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이것이 톨만과 오키프, 네델이 말했던 그 해마에서 스페이셜 레프레젠테이션을 그 생성하는 것을 말하는 그 코그니티브 맵 티어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메저먼트 밸리디티입니다. 지금 이 연구에서 이 헤드스캔 비헤이비어로 정의하는 기준은 어떤 뭐 정통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적인 관찰로 가장 유의미한 기준을 정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기준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그 이러한 탐색적 행동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메커니즘, 이런 행동과 해마가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는 뉴럴 베이시스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이것이 톨만과 오키프, 네델이 말한 해마에서 스페이셜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는 것을 말하는 그 코그니티브 웹 티어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메저먼트 밸리디티인데,
지금 이 연구실에서 헤드 스캐닝 비헤이비어로 정의하는 그 기준은 이제 어떤 전통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반복적인 관찰로 가장 유의미한 기준을 정립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준의 근거가 없다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